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를 맞으면서 충청권도 곳곳에서 물류 중단으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항만과 산업단지 봉쇄로 물류 이동이 중단되며 건설업계가 당장 공사 중단을 우려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충청권 물류 거점인 세종시 북악면 중부내륙 컨테이너 기지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물류 중단으로 컨테이너가 점점 높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기지 곳곳에 컨테이너를 옮기는 트레일러가 멈춰서면서 거대한 주차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전국 16개 지부별로 항만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봉쇄가 시작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가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은 초비상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올 초부터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고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파업에 대비해 사전에 건설 자재를 최대한 확보했지만 비축해둔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공사가 줄줄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원자재 및 철근 등 각종 자재가 반입이 지연되잖아요. 그럼 공사 기간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죠. 물류 운송이 중단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는 외부로 반출이 중단되면서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가고 있습니다. 2, 3일 뒤면 400여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다음 주에는 생산 차질과 제품 보관료 등으로 하루에도 수십억 피해가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출이 지연돼서 선적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이로 인해서 화물연대 파업이 좀 장기화되면 공장 가동에까지도 조금 영향을 받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와 현대제철 등 충청권 주요 기업체들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이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수소 공급망이 끊기면서 대전 학카와 낭월 신대 수소충전소와 천안, 아산시 초사 등 지역 5곳의 수소충전소들이 운영을 중단했고 아산 등 수소 시내버스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지난 정부 때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하면서 찬반 갈등이 컸는데요. 지난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해체 또는 부분 해체가 결정됐던 금강의 보 처리 방안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4대강 보 해체에 대한 시각이 바뀐 건데 다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철거냐 보존이냐를 두고 수년간을 공존해온 4대강 보 해체 문제. 지난 2019년 환경부는 환경성과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세종보 철거와 공주보 부분 철거 결론을 냈습니다.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 방안임을 제시합니다. 지난해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며 보 해체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에도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보 해체 방식 등을 두고 연구 용역에만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감사원이 4대강 조사 평가기획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하며 보 해체 결정이 다시 흔들리게 된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도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보 해체 결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앞으로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해체가 결정된 세종보에 대해서도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세종보는 4대강 사업이 아니고 철거하면 호수공원 물 공급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철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세종시가 세종보를 해체를 하면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강 수계의 공주지역 농민들도 공주보 부분 해체에 대해 여전히 강력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지역 환경단체들은 세종보와 공주보 등 금강의 보 처리 방안은 충분한 당위성이 확보됐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해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과까지 오기까지 환경운동가들은 10년을 넘게 싸워왔습니다. 금강의 재자연화, 영산강의 재자연화, 4대강 전체의 재자연화를 위해서 이번 보 해체 계획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간의 공정 끝에 해체로 결론났던 금강 보 해체 사업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대전 중구 대흥동의 3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무너진 잔해 일부가 주위 인도를 덮치며 도로 일부 등이 통제됐습니다. 한전 측은 붕괴로 인한 전선 사고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건물은 예식장으로 쓰던 곳으로 주상복합 건축을 위해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며 경찰과 중구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대전시는 최근 정부가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원숭이 두창에 대한 감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한 진단 검사와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현재 지역 병원들과 협의 중이지만 충남대병원을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하고 5개 내외의 전담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해외여행이 늘면서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입국 후 38.5도 이상의 발열이나 급성 발진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아직까진 온라인상의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들이 소통하는 정도라고 생각할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융합해 여러 명이 함께 직접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 과학 시간. 특수안경을 착용한 학생들이 지구본을 돌리며 영상을 보고 지역의 기후를 알아봅니다. 쌓인다. 이집트로 순간이동해 손을 펼치자 손바닥 위로 눈이 쌓입니다.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교과서보다 가상으로 배우는 게 더 재밌어요. 안녕. 너 볼 발그레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한 학생 2명은 원거리에서 동시에 접속해 아바타로 친구들을 만나고 수업도 참여합니다. 순간이동하면서 애들이랑 막 하고 지구본 나타나가지고 딱 돌려가지고 그거 어떤 나라는 몇 도고 강수량이 그 얼마인지 나오니까 공부가 좀 잘 됐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온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메타버스는 보이스 채팅을 기반으로 한 가상 공간에서의 교류에 국한돼 있지만 이 기술은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기술로는 현실과 가상 공간이 융합되면 4-5명까지만 동시 접속이 가능하지만 이 플랫폼은 11명이 동시 접속해 사용자끼리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속자가 늘어나면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해 동작 인식 시간도 길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 움직여도 0.1초 만에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게 한 게 기술의 핵심입니다. 인지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지연 시간이 0.2초 이하가 되면 지연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희 기술은 지연 시간이 0.1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정 서비스 개발에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물론 원격 회의와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 즉각 상용화가 가능해 국내외 메타버스 서비스에 변화를 가져다 줄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에게 지역 현안인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새 야구장은 전천 후 대형 공연이 가능한 돔구장으로 건설하는 것이 활용도와 효율성이 높다며 설계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대전 야구장은 시설이 노후화돼 지역 야구 팬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며 최근 공사 관련 허가가 승인된 만큼 이 당선인은 시장에 취임하면 돔구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이글스가 외국인 투수 닉 킹엄을 방출한 뒤 계약금과 이적료, 연봉 등 50만 달러를 들여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투수 펠릭스 페냐를 영입했습니다. 1990년생인 페냐는 2016년 시카고 컵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6시즌 통산 15승 8패 평균 자책점 4.66을 기록했으며 올 시즌 AAA에서 평균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력한 패스트볼을 구사하는 등 빠른 볼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새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울 만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존폐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위기에 빠진 지역 방송사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사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무려 105곳이 소멸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역 몰락과 함께 지역 방송사들 역시 경영 악화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뉴미디어 등장으로 이제는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새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중앙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 방송에도 미디어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강화된 지방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 의제를 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중앙 언론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지역 미디어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프랑스는 16개 광역단위 지역방송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는 방송위원회 내에 7개 지역사무소를 설치해 지역 미디어와 관련된 지원과 문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나 지역사회가 지역 미디어와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분권의 필요성이나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의 대응 정책 이런 것들을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미디어 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결집하는 공공 미디어 서비스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기구를 만들어 지역 미디어에 대한 광고 규제 완화, 제작비나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지방 분권과 맞물려 미디어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나 조례 제정 등 국회 차원의 대응도 뒤따라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 지역의 그 방송을 포함한 언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법률 개정은 물론 헌법 개정까지도 국회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디어 자치권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미디어 스스로 제작 능력 향상과 인프라 확충 등 지방 분권 시대 역할에 걸맞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놓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다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석을 던진 뒤 3, 4분간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고 목격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미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항일 의병운동 등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을 이끈 환성 어취선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와 기호문화연구소 주최로 충남도학교에서 열렸습니다. 1870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환성 어취선 선생은 충북 청원과 보은 일원에서 거주하며 어윤석, 어윤적, 어경선 등 함종 어씨 일가와 함께 항일 의병 운동을 이끌었고 국권 침탈 이후 중국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어취선 선생의 공적을 기려 건국 포장을 수여했습니다.